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츠의 옆집언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을 했나요? 오프닝을? 제가? 네, 되게 상큼하게 그쵸? 시작한 것 같아요. 좀 내부적으로 좀 불만들이 많으셔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어요. 네. 아, 바뀐 거예요? 1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음에는 좀 섹시한 버전으로 해봐야 될까봐요. 예. 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후진국형 질병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전염이 되고 있어서 엄마들이 참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홍역이나 뭐 수두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어떤 후진국형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올리브노트에서 꼭 다뤄야 할 주제이죠. 네. 일단 어떤 질병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부초다님.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홍역인데요. 네. 지금 12월 이후로 지금까지 40명의 홍역 환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예방접종 2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40명 정도 지금 확진이 됐는데 이게 뭐 많은 거냐, 이 수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4년 이후에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홍역 확진 환자들이 뭐 7명, 18명, 5명, 11명 이 수준으로 되게 20명 이내로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 40명 정도? 이 숫자는 상당히 이거에 비하면 많아진 거네요. 네,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간에는 안 알려졌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안 알려졌다고 하기에는 신고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부초단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명씩 계속 발생했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홍역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최근에 급속도로 환자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7명, 8명 이러다가 갑자기 최근 그것도 뭐 몇 달 안 됐잖아요. 한두 달 사이에 이제 확진 환자들이 40명 이상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유행하는 게 아니냐. 게다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우려를 하는 거죠.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딱 파악을 한 거, 객관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감염병 감시과 여기서 네. 이제 확인한 수치가 이 정도라고 해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이 있어요? 또 지금 수두도 좀 홍역에 이어서 네. 조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저학년 아동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00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번 달에만 그 역대 최고 역대 최고가 7,000명 정도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아마 넘어서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 2016년 이후로 5만 명, 8만 명, 9만 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뭐 수두도 그렇고 홍역도 그렇고 한 1990년대 이후로는 살짝 없어지는 듯했던 질병들이 2000년대는 거의 사실 뭐 이게 큰 질병이 아니었죠. 네. 실제로.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네요. 또 해외에서도 요즘에 또 이런 후진국형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홍역 환자들이 많은데 한국에 지금 확진되는 것도 거의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오더라고요. 이게 최근 한 2년 사이에 유럽이랑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홍역이 되게 유행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22만 9천 건 9천여 건 정도 홍역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년 2017년 대비해가지고 한 32%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 8,500명, 그리스가 한 2,600명, 이탈리아 2,500명,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유럽에서는 사망자도 꽤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홍역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5명, 이탈리아 8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 이제 북미나 남미 쪽에서 이제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가 한 9,000명 넘게, 9,100명 정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넘게 지금 홍역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여행을 많이 다녀와서 걸린 곳들인데, 필리핀이 한 4,400명, 중국이 한 3,700명,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00명 내외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하는데, 최근에 약간 좀 더 뉴스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미국, 소위 말하는 그 천조국이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역이 번지고 있는데, 이미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홍역 환자가 150명 이상 보고가 됐고, 최근 이제 워싱턴주, 이제 시애틀, 우리가 알만한 도시 이제 시애틀이 있는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되게 단시간에 35명 정도 홍역 확진 환자가 이제 보고가 되면서 지금 워싱턴주에서는 약간 비상 사태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주의하라고 많이 알림도 나오고 그러던데 또 그 외에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댕기열 때문에 또 그렇죠. 예, 난리라고 하고요. 지카 바이러스도 요즘에 아직 지카 바이러스는 뭐 그렇죠. 꾸준하게 지금 계속 있죠. 꾸준하게. 장티푸스, 말라리아, 네. 뭐 이런 A형 간염 이런 뭐 다양한 병이 지금 해외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뭐 전 세계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비행기로 이동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갖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홍역도 뭐 그 WHO에서 퇴치 국가라고 2014년도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거는 국내에서 전파됐다기보다는 해외에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다시 퍼지는. 묻어와서 네. 번지는. 그럼 이 질병들이 이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홍역 같은 경우에는요, 발병 전에 한 열흘에서 12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네. 3일에서 5일 정도, 뭐 38도 이상의 고열, 뭐 발열, 뭐 기침, 콧물, 결막염, 아니면 뭐 온몸에 발진 같은 게 발생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발진은 한 3일 정도 지속이 되고, 발진이 있고 난 다음에 2, 3일 정도는 고열이 또 나타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홍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대요. 그래서 90% 이상이 미리 접촉한 사람의 경우에는 되고, 이게 공기종으로 전파가 되니까 홍역 환자가 한 명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확률이 높다. 네, 걸렸을 확률 자체가 높으니까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수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이랑 뭐 늦봄 이때 유행하는 질환이고요. 네. 평균 14일에서 16일 정도 장복기를 지나서 처음 미열로 시작을 했다가 온몸에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발진이나 아니면 물방울 모양의 물집 이런 게 생기고요. 이게 긁으면 안 되잖아요. 네, 물집을 터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약 같은 거로 해서 하고 그 옛날에 그 분홍색 약 같은 거 바르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우리 병원에서 아시는 분이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고 연고를 줘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홍역을 걸렸었고 저는 수두를 앓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살려서 증상들을 보면 홍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두드러진 증상이 발진. 고열 그리고 발진 두 가지예요. 일단 고열이 40도 이상 정도의 열이 나고요. 근데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열제를 먹이면 열이 잡혀요. 잘 안 잡히긴 하지만 잡혀요. 그런데 이 발진은 정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홍역의 가장 큰 증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 홍역이 홍역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한번 걸려보고 증상을 보니까 아 이래서 홍역이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발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걸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라 피부 안에서 빨갛게 피들이 모이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들처럼 있다가 이것들이 번지면서 서로 얼기설기 설켜요. 아주 정말 징그러울 좀. 네. 그래서 홍역이겠죠. 홍자가 아마 붉은 홍이. 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기설기 뭉치는 게 다 뭉쳐지면 아예 빨개지는 거예요. 홍당무처럼. 이 발진이 귀부터 시작돼서 귀 뒤쪽부터 시작해서 얼굴, 그 다음에 하체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먼저 빨개진 데부터 하얘져요. 네, 그래서 반은 하얗고 반은 빨간 그런 상태가. 네, 옆집 언니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알았어요? 그 발진이 얼마 동안 그 지속이 있어요? 발진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속됩니다. 네, 병원을 바로 간 다음에 약을 먹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 약을 주는 건 없어요. 예, 증상을 낫게 해주는 약은 없고 그냥 열을 낮추는 해열제밖에 주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낫는 거거든요. 면역력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홍역이 유행하다 보니까 맘카페에서 그러니까 아이 조금만 두드러기 나도 그러니까 이게 홍역인지 묻는 이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두드러기 아니고요. 만졌을 때 거칠거칠한 거 없어요. 우두두러운 거 없고 피부 안에서 이제 피들이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얼기설기 섞이면서 네, 아주 무서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맘카페에서 그 정도로 이제 걱정할 정도로 네. 약간 포비아처럼 네.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저희 친형이 해외에 사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가족들이 들어오면서도 걱정하더라고요, 되게. 한국의 뉴스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홍역이 확진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는데 애들 혹시 데리고 왔다가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홍역 그 예방접종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2차 접종은 다 안 하신 거예요? 애들이 안 났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홍역은 그러니까 많이 사라진 병이기 때문에 안 맞추는 국가. 그리고 저희 조카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의 뭐 둘째는 이제 태어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첫째도 거의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굳이 뭐 주사를 맞을 일은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웃기죠. 리브노트에 보면 홍역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네. 네. 옆집 언니가 쓰시잖아요. 네. 네. Q&A로 쉽게 네. 풀었어요. 제가 또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또 기사를 많이 썼어요, 실제로. 네.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두는 이렇게 뭔가 포진 같은 게 올라오는데 요거를 이제 긁으면 옛날에 얘는 흉터 생기잖아요. 소위 곰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피부가 이렇게 패이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실제로 왜 저희 세대보다 조금 더 윗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았어요. 그 수두 때문에 그 흉터 있는 분도 많죠.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 세대 때 수두 이제 접종을 맞으면서 많이 사라졌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았지만 아주 약하게 지나갔거든요. 사실 몇 개 이렇게 얼굴에 났었어요. 그게 지금도 혹시 뭐 남아있어요? 하나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얼굴에 하나 남아있었고 조금씩은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하나를 긁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긁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머지 참았거든요. 근데 뭐 애들이 걸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간지럽잖아요. 네. 아주 간지러웠던 기억이 나요. 아주 간지러워서 손으로 막 긁고 싶은데 엄마가 못 긁게 해가지고 안 긁었던? 네. 그런 기억이 수두 납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물집 같은 게 생긴 게 딱지가 앉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염성이 엎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딱지가 앉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대거나 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고요. 또 홍역과의 차이점은 홍역은 가려움증이 없대요. 수두는 가려움증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차별 비슷한 증상은 기침이나 재채기 통해서 이제 뭐 전염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게 같고 뭐 증상 발진은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려움증이 이제 홍역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고 수두는 가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만졌을 때 그렇죠. 두들두들하게 이제 나지 않고 홍역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속에서 피가 엉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수두는 밖으로 수두는 겉으로 티가 나잖아요. 물집이나 이런 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상들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 사라졌던 이 후진국형 질병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정말? 생기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해외에서 네, 이제 여행을 이제 자주 가고 이러면서 이제 묻어오는 거죠. 그래서 확산되는. 묻어와서 나는 여행을 정작 다녔던 나는 안 걸렸지만 내가 그게 복균자인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생각해보면 우리 옆집 언니가 또 최근에 동남아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우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고 갔었다고. 저는 이미 예전에 풍신이나 이런 거는 여행 가기 전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들으셨죠? 어렸을 때 수두 예방접종 했지만 걸렸었다. 괜히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 원인들 보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해외에서 묻어서 했다. 네. 홍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퇴치가 됐다고 알려졌으니까 대부분 보는 게 해외에서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체력이 저하가 돼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전염이 돼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지금 아이들은 예방접종은 정말 많은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뭐 1차, 그렇죠. 2차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맞는 예방접종 수만 해도 거의 한 10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회차까지 다 합치면 몇십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성인들, 지금 현재 20대에서 30대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지가 않대요. 그 이전의 사람인 경우에는 저항력이 있어서 약간 전염이 돼서 뭐 약하게 지나가거나 해서 항체가 있는데 20, 30대는 항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또 묻어와서 다시 또 국내에 또 전파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한국에는 옛날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당연히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염병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970년대 이럴 때 많이 돌았던 거고, 이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이제 권장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사실 거의 사라졌던 건데,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홍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7년과 18년 사이에도 30% 이상 늘었지만 16년과 17년 사이에도 30% 정도가 또 늘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주변에 이제 특히나 경제적인 이제 환경이 좀 모자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났던 거죠. 네, 우리나라에 지금 홍역 환자가 40명 있는데 네. 그 중에 8명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 홍역을 이렇게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베트남, 대만, 필리핀, 태국. 네. 우리 옆집 언니도 최근에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러니까 기관에 가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기관에 가는 연령대가 낮아진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이렇게 걸려왔는데 그게 이제 같이 한 곳에 오랜 시간 모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전염성이 확대가 되겠죠. 커지겠죠. 강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더 많이 유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창 없어졌던 홍역이나 수주가 없어졌던 시절에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어린이집도 생기고 유치원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예전에 좀 크게 이슈가 있었는데 아나키 문제로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하는 부모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 여전히. 그래서 있죠. 그런 영향 때문에 또 말도 안 되는 약간 유언비어 같은 그런 거를 믿고 아이한테 예방접종 안 해서 나중에 질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아이들이 같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단체 생활을 하면은 옮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홍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염성이 높다 보니까 어린이집 아니더라도 마트 같은데 근처에만 가도 그 아이가 지나가면은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저도 요즘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사람들이 기침하고 이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네, 원인은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남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는 이제 질병은 아니지만, 또, 머리니도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이죠, 이. 네, 머리니, 톡톡 튀는 그 이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많이 없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돌아요, 학교별로. 그게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머리니가 없어졌다가 생겨난 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홍역이나 수주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특히 동남아로 가는 여행객 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머리니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를 추측만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동남아를 다녀왔잖아요. 아, 정말 이게 동남아에서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레게 머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동남아 분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 머리를 하면서 그 해주시는 분이 빗질을 하는데 그 빗이 까맣기도 하고 뭐 사실 그게 제대로 된 소독이나 뭐 세척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인 사용을 하니까 쓰고 하다가 본인 머리에 딱 끼우는데 머리를 한 달은 안 감으신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하가 아니라 진짜 이건 비하가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전혀 비하하지 않고 그냥 현상 팩트만 전하자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던 빗을 계속 쓰고 본인들이 이제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옮기가 쉽고 그리고 이걸 저희가 같이 갔던 동행 중에 한 명이 초등학생이 레게 머리를 했는데 머리에 무쇠를 적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3박 4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 레게 머리는 한번 하면 그 머리 감는 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요. 아까우니까 풀지를 않는데 아이는 물놀이 했다가 수영장 갔다가 뭐 했다가 바다에서 놀다가 뭐 했다가 계속 하잖아요. 이게 머리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렇게 레게 머리 한 애들을 10명은 봤거든요. 이러니 당연히 머리니가 옮을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뭐 원인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서 아이가 원하면 하면 하루 정도 하고 풀고 씻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레게 머리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했는데. 조금 안타까워. 레게 머리 하시는 그 업자분들이 상당히 들으면 섭섭한 얘기. 아니죠, 좋아하시죠. 더 자주 할 수 있어요. 더 자주 한다. 네, 그렇죠.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린이까지 얘기 들어봤고, 그럼 이제 이러한 후진국형 질병, 뭐 크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프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이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예방법은 예방 접종을 받는 거예요. 네. 홍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 횟수가 이제 2회 권장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네. 그다음에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한 번. 그래서 총 2번 접종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2번 접종을 받으면 97%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2번 접종 받은 뒤에는 더 이상 이제 추가 접종 같은 게 이제 필요하지 않고 이제 보통 항체가 생긴다. 네. 이렇게. 저희 아이가 한 20개월 때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회만 맞고 2차는 안 맞았었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전염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방 수칙이라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홍역 유행 국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 뭐 유럽 국가들, 뭐 미국 쪽에 이제 해외여행 시에는 1968년생, 68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 그 중에서 특히 20, 30대, 뭐 저희도 속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면역의 증거, 뭐 이런 부분은 또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면역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은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나, 또는 이제 홍역 예방 접종을 말씀하신 2회 이상 접종했던 기록이나, 혹은 뭐 검사를 했을 때 홍역 항체가 이제 생겼다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이제 출국 전에 최소 한 번 정도 MMR, 이제 홍역 예방 접종이죠.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도 받으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권고를 하고 있고, 6개월에서 11개월 영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출국 전에 1회 정도, 아까 이제 옆자분이 20개월이었는데 이제 1회만 접종했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적어도 1회는 접종하라고 이제 먼저. 그래서 접종을 맞아서 조금 약하게 그럴 수도 있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홍역 백신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꽤 크답니다. 이게 이 백신의 효과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홍역 퇴치 국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시 뭐 발생했지만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접종 자체는 참 중요하지 않나. 특히 동남아는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모임들 해가지고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 중에서는 분명히 안 맞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가신다고 하면 예방 접종을 한번 좀 이제 식구들이 맞춰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수두 같은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하는데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회 권장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두 같은 경우에는 홍역보다는 또 이제 예방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77에서 82% 정도. 그래서 최근에는 뭐 다른 뭐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수두 예방 접종이 2회 권장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한 번 더 1회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한다고. 우리는 지금 1회만. 네네. 예방접종 이게 없어진 병이라고 해서 안 맞추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진짜 그렇죠. 네, 없어진 병이기도 하고 굳이 뭐 어쨌든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애들이 힘들어. 백신이라는 것도 사실 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균을 몸에 주입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찝찝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딱히 유행하지 않는 병인데 왜 맞아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제가 또 경험해본 바로 저희 아이 홍역에 걸렸었지만 아주 증상이 다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이 아이는 1차로 맞았기 때문에 뭐 입 안에 뭐 생기는 그런 흰색 수포 같은 거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라고. 덜해서 지나간 거죠. 열도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예방접종을 1차로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예방접종은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1차적인 대책이고, 사실 뭐 좀 뻔하지만 또 뭐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기침, 예절, 지키는 거. 그리고 기침, 예절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보면 우리 아침에 혼나셨죠? 시리님이 근데 지키고 계시잖아요. 늘 이제 팔을 들어서 소매로 이제 입을 가린 다음에 기침하시잖아요. 그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게 습관이 들면은 이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신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수개월째 계속 기침을 하고 계시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손으로 기침을 하면 손에 묻어서 손으로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하철에 갈 때 모두 잡고. 옷소매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서 팔 사이로 하거나 아니면은 옷을 이제 깃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서. 이게 참 멋있네요, 지금. 비디오면 좋을 텐데. 지금 오디오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옆주머니에 멋있게 지금 깃을 올리셨네요. 옷 깃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기침하는. 바바리 코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착 올려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마스크를 쓰는 게 매우 좋습니다.
특히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거나 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그냥.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국가 아닙니까? 그냥 네. 늘 미세먼지인데 그런 점에서 마스크가 늘 생활화돼야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면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은 뭔가 남을 좀 많이 배려하니까 내가 혹시나 무슨 바이러스가 있으면 남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기 본인 또한 남들한테 이제 옮지 그렇죠. 않기 위해서 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제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해서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그렇게 해서 생활화를 좀 하면은 이런 질병이 조금 덜 확산되지 않을까. 손 씻기도 기본이죠. 손 씻기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대충 물로 씩 하고 말잖아요. 근데 비누칠을 반드시 해야 세균이 없어진다고 해요. 30초 이상. 네, 비누칠을 아주 많이 비누 거품을 내서 비누칠을 하는데 손 전체적으로 한번 씻고 손가락 하나하나씩 하고 손톱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하고 30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아이가 어떻게 씻는지 보시면 돼요.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손 씻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씻습니다. 하고 그리고 손 수도꼭지를 내릴 때도 손으로 잡지 않아요. 그렇죠. 팔로 이렇게 내립니다. 네, 아이가 손 씻는 법을 보고 배우시면 돼요. 제가 저 봤던 이제 모매체, 타매체 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벽증의 정도로 어른인데 네.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인데도 정말 그 수도꼭지를 그렇게 물을 틀어놓은 다음에 휴지 뭉치 같은 걸 해서 자기 손을 절대 대지 않고 그걸 해서 휴지 뭉치를 이렇게 그러면 휴지가 낭비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또 종이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잘 배웠어요. 같은 경우에는 물 낭비, 종이 낭비 다 심하길래 그러니까 물도 아이들이 얼마나 잘 닿는데요. 그러면 교육이 오히려 우리 때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주 교육을 잘 시켜서 딱 틀고 손 물 씻고 딱 닫고 그다음 펌핑해서 손 깨끗하게 씻고 다시 이제 팔 등으로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소에 할 수 있는 거는 손 씻기가 이제 일단 그렇죠.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기침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예절을 지키는 게 맞고, 마스크 착용.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이나 뭐 출장이나 네. 이제 뭐 타국을 그러니까 가게 될 시에는 예방 접종을 필수적으로 하는 게. 최근에 이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네. 질병이 상당히 뭐 유행할 수 있으니까, 홍역이 유행할 수 있으니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14 를 운영하잖아요,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정 연휴 이번에 기간 동안에 홍역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에 이용하냐면, 혹시 이제 친척들이 모였거나,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홍역 감염이 된 걸로 이제 의심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114로 네. 전화를 하면 바로 이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4로 또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홍역 예방 접종을 문의할 경우에 인근 지역 보건소 정보도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도 혹시라도 이제 의심될 경우에 좀 전화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접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홍역에 걸리면 혼자 격리돼야죠. 아니 뭐 일부 엄마들 사이에서 홍역에 걸리길 바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팔에 기부스도 하신다고. 네. 실제적으로 워낙 이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자가용보다. KTX, 뭐, KTX나 뭐, 고속버스나 비행기나 뭐, 배든,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 집단들이 모여있을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잘 옮잖아요, 질병에. 그래서 키즈 카페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 많이 모이는 곳에.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키즈 카페를 끊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키즈 카페에 갔는데 이제 수족구에 걸린 엄마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바깥 나들이를 못 하시다가 이제 오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오는 것도 그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얼마나 집에서 힘들어요. 나오는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키즈 카페를 잘 안 가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가요. 이제 뭐 친구들끼리 다 같이 약속이 있으면은 가긴 하는데 그 외에 제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수족구, 뭐 홍역, 수두 이런 게 유행을 할 때는 안 가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잠복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또 모르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기 위해서는 안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키즈카페는 잘 안 가고 그런 게 유행할 때는 오히려 밖에서 놀아요. 공원 이런 데서
네, 놀고. 순수해요. 자연을 벗삼는 분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올무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힘들어. 근데 자연은 미세먼지가 기다리고 있고. 참 살기 쉽지 않네요. 그러네요. 피해야 할 게 너무 많네요, 세상에. 근데 이번 거기 덧붙여서 이제 홍역 수두 외에도 네.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노로바이러스. 네. 이건 이제 겨울마다 유행을 하죠. 그렇죠. 겨울부터 이제 초봄 정도까지 유행을 하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중순부터 계속 늘어난 추세고 환자가 이게 특히나 이제 음식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서 이제 발병할 수 있는데 친척들끼리 이제 모였을 때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또. 다 같이. 그러면 다 같이.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결국에 이제 그것도 화장실 가지고 싸우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렇죠. 자칫 네.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 씻기를 하셔야 되고, 음식은 당연히 좀 잘 익혀 먹어야 되고, 네. 겨울이니까 또 따뜻한 거 좋잖아요. 그리고 이 노로바이러스나 이 장염 증상이 보이는 분은 음식을 하면 안 돼요. 다 옮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겠네요. 네. 네. 음식을 하기 싫으신 분이라면, 저는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꿀팁인가요? 네. 명절에도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동차로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음식물 명절 끝난 다음에 전이나 이런 거 갖고 오실 때 그것도 네. 서늘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자동차 안이 은근히 햇빛을 받으면 더울 수 그렇죠. 있어서 트렁크 안도 그렇고 사실 네, 상할 수가 있거든요. 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스팩이나 그러니까 이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나 네. 이런 걸 좀 가지고 친지 방문, 가족 방문 하실 때 음식을 싸올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갈 때부터 들고 가면 되겠네요. 아주 안 들고 와도 되고. 네. 되게 부정적이세요? 명절을 드시는데 안 들고 받아보신 적이 없나 봅니다. 아니 저는 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들고 오는데 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도 간혹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휴 동안에는 네. 조금 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늘 같이 있는 가족들 외에 네. 잘 보지 못한 친지들까지 다 보게 되니까 전염병 같은 게 그것도 그렇고 요즘엔 또 명절에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특히나 일본 많이들 가시잖아요.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유행하고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시리님 일본 자주 가시는 편이잖아요. 네. 기침도 그 영향인가 일본 기침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일본에 만약 가시는 분들이라면 마스크 잘 챙겨서 가시고요. 손 잘 씻으시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입국을 하실 때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우리 신고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요. 네. 검역소 있으니까. 검역소에 문자로도 날라오니까요. 네.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검역소 나쁜 사람 가는 데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온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먼저 자신 신고하는 거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후진국형 질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팁들도 많이 알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올리브노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특히 예방접종, 홍역, 수두, 볼거리 저희가 안 다루는 저희가 예방접종 백서를 또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리고 체크노트나 이런 거를 보시면 또 그 깊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께 직접 물어봐서 자세히 기사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유익한 방송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뭔가 바쁘시네요. 굉장히. 늘 바쁘고 열심히 하니까요. 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전체휴가